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길을 걷던 중 아버지가 경찰에게 체포당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오해한 건데 뒤늦게 피해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다는 주장입니다. 한 학부모가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피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사에게 막말과 욕설까지 했는데 학교 측은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한 빌라 입주민이 집에서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방치한 채 키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들의 분뇨악취와 울음소리에 이웃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이자 또 11월의 마지막 평일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예,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11m 아래로 떨어질락 말락 걸려있던 저 화물 트레일러, 또 역시 추락 직전에 있던 운전기사, 그 기사를 무려 45분간 맨손으로 손에 마비가 올 때까지 붙잡고 버텼던 풍산 119 소속 박준현 소방교. 어제 많이들 보셨죠? 자녀 셋 다둥이 아빠라고 하던데요. 아이들이 우리 아빠 멋지고 자랑스러워 했대요. 왜 아니겠습니까? 아유 정말 화목한 가족. 몸조심 하시고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건 반장은 세상에 경종을 울려주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장수합시다 하신 황주영님. 자, 경기도 군포 도장중학교 2학년 중딩도 사방가족입니다 하신 김주원 양. 자, 일찌감치 학교 출근해서 눈 치우느라고 뻗었는데 애들이 저한테 눈 오리때 만든 거 보여주더라고요. 으이구, 이 석수초 4학년 4반 사랑한다 하신 장현진님. 자, 용인, 수지, 성복동 힐스테이트 2차입니다. 입주민들이 저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눈 치웠어요. 완전 감동하신 조정선님. 자, 며칠 전 호주 국내선 비행기 탔는데 거구에 호주 아저씨가 1시간 내내 저렇게 발을 올렸어요. 너 종 내려 하신 김현아님. 자, 안성 하나땡마트에서 산 돼지 앞다리입니다. 이건 고기인가 비계인가 하신 조수빈님. 위례의 강미혜님, LA의 제니퍼 킴님, 의왕의 홍윤미님, 성남의 정연실님, 신봉섭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그렇습니다. 정우성 시상식만 참여입니다. 일단 이 모델 문가비 씨와의 혼외자 스캔들 이후 오늘 첫 공식 석상, 이 청룡영화상에 참석을 하네 안 하네 시상식 직전까지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는데, 자, 결국은 이 레드카펫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식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영화제 현장인 KBS 홀에 많은 취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 그만큼 좀 심적 부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정우성은 오늘 청룡영화제에서 본 시상식에만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우성은 이번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려 있는 상태인데요. 레드카펫 행사에는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사생활이 드러난 정우성은 공개 석상에 이 모습을 비추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지만 고심 끝에 참석을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수상까지 이어진다면 시상대에 올라서 어떤 말을 꺼낼지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앞서 정우성은 지난 24일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결혼은 원치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외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장기 열애 의혹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여론이 싸늘해지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었는데 본 시상식에만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일단 뭐 알려지기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박 변호사님, 네. 실제 또 식장 안으로 들어올지는 좀 봐야 돼요. 그렇죠.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빠 행사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정우성 씨가 박 변호사님 참고로 네.
영화상 본상 시상식은 사건 반장 끝나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끝나고 그때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자, 이게 서울의 봄이라는 아주 흥행을 했던 또 작품성도 인정받았던 영화. 여기서 나무주연상 후보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1,300만 명이 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도 제가 막 예상컨대 된다면 전두광 역할을 했던 황정민 씨하고 본인은 이태신 역할을 했습니다. 공동수상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전두광만 받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같은 영화에 두 사람이 주연이었는데 막 그런 것들도 좀 고려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앞에는 몸가고 식전 행사는 갈 수 없고 이 본식만 가는 걸로 될 수도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 가고 아니면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데 언제 한다? 사건만 다 끝나고 하니까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유,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자, 다음 이어갈게요. 배터리 다 갖다 버립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대구의 한 세차용품점입니다. 충전 중인 전동 공구에서 갑자기 연기가 막 뭔 소리고? 옆 사무실에서 문을 빼꼼 열어보니 문을 열어봤더니 이미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자,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불러봐. 뭐 이거? 빨리. 아니. 코드 뽑아라, 일단. 뽑았어. 야, 가까이 불러봐, 일단. 휴무사 빨리, 다 갖다 버려. 와. 많이 먹고, 응? 네, 이 사건은 지난 12일 밤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차용품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제보를 해온 건데요. 이 야간 근무 중에 좀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려서 직원이 나가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충전하고 있던 이 세차용 광택기에서 흰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플라스틱이 녹는 냄새와 함께 이 스파크까지 튀고 있었습니다. 일단 서둘러서 소화기로 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연기가 났고 물을 뿌려도 쉽게 진화가 되지 않아서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호환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 플러그는 한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제품이었다고 하고요. 만약 퇴근을 했거나 당시에 자리에 없었으면 정말 가게가 다 탔을 만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저기가 대구거든요. 대구입니까? 이 싼 게 비지떡이다를 대구 본토 발음으로 해주십시오. 싼 거 마카 다 파이다. 고마 버리뿌리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충전기가 배터리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 불나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 중국산이긴 한데 뭐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품질 검증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돼서 위생이나 안전 관련 제품은 가급적이면 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자 그렇게 다짐했다고 저 자리에서 고마 다 버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전자제품 매우 위험하고요. 또 이것을 또 싸다고 사는 사람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보했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화재. 자, 다음 이어가죠. 나랑 눈사람 훔칠래.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앞에 두 남녀. 오빠, 저게 더 크다, 그치? 자, 그러자 저 남성이 눈뭉치를 여성에게 넘겨요, 지금. 그러더니 난간 위에 올라타서 팔을 쭉 하지만 꼼짝도 않자 양옆을 팍팍팍팍팍팍팍 막 때려 지금. 하더니 목을 똑 따버리네. 아, 눈사람 머리를 품에 안고 자기야, 내가 모가지 땄다. 자, 그걸 자랑하고 저렇게 바닥에다 턱 내려놓고 자, 그 옆에 일행이 막 밟는 척을 하니까 저 남성 아주 산산조각을 지금 내버렸어요, 지금. 자, 박 교수님.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심보냐고요. 지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 길거리에 눈 진짜 많았는데 직접 만드시지 왜 누가 만들어 놓은 예쁜 눈을 저렇게 다 파괴하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보하신 분 경기 용인시에서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근데 뭐 눈도 좀 앞에 치울 겸 해서 남편이랑 둘이 너무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두 부부가 함께 만든 첫 눈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가게 앞에 CCTV가 있어서 집에 가서 CCTV를 봤는데 집에 오자마자 한 30분도 안 돼서 누가 저 커플이 오더니 저렇게 눈사람을 다 파괴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니까 이제 남편이 그럼 우리 그냥 가게 앞에 가서 깨끗하게 치우고 오자. 그래갖고 치우고 다시 집 앞에 와서 조그만한 눈사람을 만들어서 마음을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소중한 추억일 수도 있고 동심인데 이렇게 남의 이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냐며 제보하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너진 눈사람을 향해 콱! 콱! 팔로 콱! 거침없이 발길질을 하는 저 아이. 몸통 부분도 밀치더니 때리고 발로 밟고 거칠게 계속 그냥 밟으면서 화풀이를. 자, 이번엔 벌러덩 누워가지고 주먹질을 하더니 이 구역에 미친 X는 나락이요. 분노의 비명까지 질렀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저 나이에 무슨 스트레스가 저렇게 많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같은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인데 저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사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28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을 보고 자기야 우리 눈살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만들어 놓자 해서 눈살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제 눈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보나하고 봤더니 웬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학생이 지나가다가 눈사람을 보더니 눈사람을 쓰다듬는 게 아니고 갑자기 눈사람을 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 위에 누워가 소리까지 치고 저런 거 보니까는 저 애가 상당히 좀 거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저렇게까지 그 저학년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안타깝다고 하더라도 눈사람 보게 되면은 학생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 애가 얼마나 많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저렇게 눈사람을 부시고 소리를 치를까? 소리를 더 쳐라! 그냥 가슴을 풀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저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내린 꽁초입니다. 자, 진짜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요한 어느 집 테라스 위에서 하늘에서 불똥이 툭툭. 이거 뭐지? 또 다른 날 보시죠. 이번에도 차량에 부딪혀서 테라스로 툭. 역시 불똥 등장. 자, 때 아닌 불꽃 축제일까요가 아니라 누군가가 1층으로 던진 담배꽁초. 교수님, 네.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다. 지금 제정신. 아니, 불이 붙었잖아, 지금. 너무너무 위험하죠. 네. 그 테라스에서 저렇게 담배 펴도 요즘 안 되는데 왜 저러시는 걸까요? 어쨌든 제보하신 분 말씀에 따르면 담배꽁초 투기를 8년 동안 참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집은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3층에만 저렇게 테라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뭘 던지면 이 3층 테라스에 떨어지는데 어쩔 때는 뭐 담배꽁초, 어쩔 때는 음료캔, 어쩔 때는 종이컵 막 매일매일 이렇게 뭐가 떨어지는데 이날은 이불을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담배꽁초가 위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불에 구멍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차양에도 그슬림이 생겼는데 문제는 위험하잖아요. 그럼요. 이 집뿐만이 아니라 이 집 옆집에는 또 화초를 키우고 있대요. 근데 저렇게 담배꽁초가 날라와서 화초에 불이 붙어서 혹시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그 옆집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께서 CCTV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에도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 자, 박 변호사님. 예. 저런 인간 응징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얼굴 공개하자 말씀 못 하겠는데 일단은 세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지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게 요청을 좀 했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경고문 정도 붙였다고 해요. 안내 방송하고.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법적인 얘기를 좀 하면요. 예. 경범죄처벌법에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 투기했던 걸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범칙금이나 벌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뭐 저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만약 가능하다면 CCTV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아들에게 들켜버린 비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들에게 비밀을 들킨 30대 싱글맘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야뇨증 때문에 밤에 자주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거의 나은 줄 알았는데 임신 후에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출산한 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들이 어려서 같이 자야 했을 때는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잤는데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따로 자게 된 후부터는 기저귀를 차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수를 해도 제가 아들보다 먼저 일어나니까 얼른 정리를 하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실수를 하게 됐는데 우선 먼저 씻기로 하고 흔적을 그냥 놔둬버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씻고 나와보니까 아들이 실수해놓은 이불 그리고 잠옷을 봐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늦잠을 잤던 거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엄마 실수했어? 이러는 거예요. 물을 쏟은 거라고 했는데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겨우 상황을 피하긴 했지만 아들이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실수한 건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병을 알게 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대로 말해줄까요? 아, 그렇군요. 이 사실 사연자분이 우리 박상희 교수님 심리 상담을 듣길 원하셨어요. 자, 하지만 그래도 달려봐야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말하자는 자아입니다. 아유, 얘 별 걱정을 다 한다. 성인 야뇨증 그거 100명 중에 5명 정도 있대. 무슨 희귀병도 아니고 너만 그런 것도 아닌데. 아, 뭘 그렇게 걱정이야. 은배한테 쉽게 설명해. 은배야, 엄마도 너처럼 밤에 몰래 쉬야 한다. 우리 친구하자 하면서 야, 감출수록 은배가 더 오해한다 얘.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계속 숨기자는 자아입니다. 어머, 얘 좀 봐. 그걸 은배한테 뭐하러 얘기해. 은배도 이제 막 화장실 가릴 줄 알게 되는데 엄마가 지 어릴 때처럼 소변 막 지린다고 해봐. 그거 애한테 정말 충격이다. 야, 그런 거 말해준다고 무슨 친구처럼 생각을 해. 그리고 암만 모자지간이어도 그런 수치스러운 얘기를 뭐하러 애한테 입국 탓 X. 자, 은배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야뇨병이 있다는 건 사실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병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아이가 보니까 아들이 지금 4학년 정도 된 거 알고 있어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그러면은 4학년 정도면은 알 거는 다 알기 때문에 사실상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같이 고치는 게 낫지. 이거 숨긴다고 하게 되면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같이 고쳐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상희 교수님 말씀 마지막에 들어볼게요. 자,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속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좀 아이들이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해서 거의 다 확인해 보거든요. 같이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틀어주면 다 나오거든요.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게 낫지. 아이가 또 알아서 검색해 볼 겁니다. 우리 엄마 실수했어요. 그럼 야뇨증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속이지 말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백다희 아나운서 소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그냥 무조건 숨기라는 뜻에서 X를 든 건 아니었고요. 일단 조금 상황을 잘 무마를 한 다음에 저 같으면이라기보다는 그 아동 심리 상담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좀 아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조언을 얻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이 아동 심리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어머니께서 성인 야뇨증을 가지고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 좀 앞이 캄캄하셨어요. 하지만 성인 야뇨증은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어렸을 때 이런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다 많이 좋아지지만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와 연결된 일이 있거나 혹은 뭐 방광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병이에요. 우리가 병을 가지고 계속 쉬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머니께서 또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면 생각보다 의젓한 나이입니다. 엄마가 이런 병을 앓고 있고 이걸 치료받는데 아직은 잘 고쳐지지 않고 있어. 하지만 곧 고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어머니도 노심초사 안 하셔도 되고 아이도 불안하지 않고 뭔가 의아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도 배려할 수 있는 아이로 커가는 거죠. 마음 편히 가지시고 아이한테 차분히 얘기하시고 또 의사도 만나시고 또 이 야뇨증은 스트레스와도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하시다면 심리 상담도 만나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 여러분들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진선님, 거짓말이 더 안 좋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박주연님도 사실대로 말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방 끝나면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바로 이어집니다. 자, 미국 버지니아 사시는 쉐리 선님 보고 계시죠? 사람을 찾는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친한 친구 동생인 이 지역 미국명 제시 리 님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 교민들이 워낙 사건 반장을 많이 보고 계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자,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실종이 돼서 현지 경찰들도 찾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생활 반응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사반 가족 여러분 잘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저분 꼭 좀 찾아주십시오. 길을 걷던 중 아버지가 경찰에게 체포당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오해한 건데 뒤늦게 피해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전해주시죠. 네, 충남 보령에 살고 있는 40대 제보자는요. 지난 20일 오후 4시쯤에 운동 삼아 걸어서 시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차량이 갑자기 제보자 앞을 가로막아섰는데요.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차에서 남자 3명이 내리더니 다짜고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을 부르면서 본인은 벽으로 밀쳤는데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뭐죠? 자, 그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납치하려고 그러나?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당황해가지고 경황이 너무 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습을 당한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짧은 순간에 뭐 조선족들이 나 납치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뭐 조직폭력배들이 뭐 나를 납치하려고 그러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누구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나 그 사람 아니라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줬죠. 내 신분증을 확인을 했는데도 못 믿는 눈치더라고요. 그 순간에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거든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자, 교수님 그냥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사람 3명이 달려와서 막 여기 묶고 막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너무 놀라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납치당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마크도 보이지 않고 경광등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셨는데 그런데 네, 당시 또 이제 담당 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그 전날 광내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범인의 뒤를 쫓고 있던 중이었는데 인상착의가 이분하고 너무 비슷해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빨리 잡아야 되니까 딱 잡으면서 누구 맞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보자께서 뭐 신분증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도 보여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오해는 풀렸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돌발 퀴즈. 나도 뭐 왕년에 저런 적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저렇게 무겁게는 안 했고요. 실제 우리가 범인을 잡을 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해 잡았을 때 그 시민한테 신분증 보이면서 하고하면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렇게 조금 뭐 오해하지 않게 그리고 또 사과도 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제보자 주장하고 경찰 주장하고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보자는 뭐라고 하냐면 신분증을 먼저 보여달라는 말도 없고 무조건 제압부터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일종의 불신검문 같은 거였기 때문에 체포하는 과정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체포하게 되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는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 했다는 얘기는 체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이 또 묻기에 신분증도 보여줬다. 그리고 명함도 드리면서 죄송하다 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 제보자께서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 안 하신 거 보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에서는 당시 상황이 그 범인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뭐 확인했지만 제압한 게 아니고 단순히 제지했다.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 3명이서 남성 1명을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좀 무리하다 싶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큰 피해 안 당했으면은 경찰관을 용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정말 공교로운 게 그 실제 살인 용의자하고 저 지금 제보자분이 태어난 연도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신분증 보고 아마 좀 의심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여기서 한 60m 떨어진 곳에서 실제 범인은 붙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좀 놀랍게도 완전 경찰 입장에서는 24시간 비슷한 사람 쫓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도 저럴까, 이 사람도 그럴까, 강도살인마하고 비슷하게 보이면 용의자라고 생각하고 불신문 검문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3명이 막 달라드니까
잘못했다, 사과하라면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경찰은 밝히고 있고요. 또 하는 말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서 소극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해당 경찰서의 서장도 제보자분한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살인 피의자도 잡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해요. 잠깐 들어보시죠. 그 형사들이 또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상황이 긴박했어도 뭐 신분증을 보자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러이런 상황이니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들은 뭐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하게 넘어져서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해서 다칠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좀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제보를 한 거거든요. 자, 박 교수님 제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네. 딱 벽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이제 등을 좀 다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몸도 다칠 수 있고 얘기하신 바도 맞습니다. 너무 놀라갖고 정말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될 수도 있죠. 내가 납치당하는구나 혹 하고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께서 또 이제 뭐 정보를 주셨어요. 경찰에 따르면 적법한 직무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실 보상 절차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김은배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해프닝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확실한 사과와 또 때에 따라서는 보상도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학부모가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피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사에게 막말과 욕설까지 했는데 학교 측은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지난 22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엄마는 여학생의 할머니 그리고 지인 남성과 함께 딸의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유는 이 초등학교 딸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당해서 상담차 방문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 교사들과 학교 주장에 따르면요, 이 담임 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에 이 여학생 엄마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이때 같이 왔던 지인 남성이 따라 나갔고 그래서 교사는 할머니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 여학생 엄마 선생님 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요 하고 사라졌대. 자, 그 이후 근데 그 상담 장소로 이 엄마가 오질 않았대요. 자, 그런데 수업 중에 한 교실에서 그 엄마가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학생 그 엄마의 등장으로 교실은 아수라장.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스프레이 칙칙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갑자기 이제 막 뒷문을 확 열고 여성 한 명이랑 남성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는데 누구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야 이 정말 저 너무 신경 써서 기억해요. 너 왜 자꾸 괴롭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탁 있는데 가가지고 얼른 전화를 했어요. 빨리 올라오셔야 되겠다고 동물 요청을 하고 통화를 이제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아이의 책상에다 대고 에어팟으로 보였어요. 그거를 수차례 뿌리는 거죠. 너 괴롭힐 거야 안 괴롭힐 거야 하면서 쫙 뿌리고 너 괴롭힐 거야? 쫙 안 괴롭힐 거야 이렇게 쫙 뿌리는 거예요. 자, 박 교수님, 네. 내 딸 건드리는 놈 어딨어? 너야? 칙칙. 그러니까요. 이 무개념 엄마를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와서 일단 문을 열고 교실을 들어오면서 그 남자아이를 부르는데 뭐 완전 욕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욕을 막 퍼붓어요. 그리고 그 이제 남학생 책상하고 책하고 막 그 스프레이를 막 파스 스프레이죠. 그러니까 뭐 피부에 닿으면 쓰라릴 수 있죠. 그걸 막 뿌리고 얼굴에 특히 눈에다가도 막 뿌리려고 신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랐겠죠. 아이들도 다 너무 놀라고 그러면서 그 책상을 발로 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성을 그렇게 질러댔다고 합니다. 자, 은배 팀장님,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교실 10살짜리 아이들인데 울었을 것 같은데요, 놀라서.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에 따르게 되면 당시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실이 이제 서로 울으니까 눈물바다가 됐던 것이고 또 학교 관계자 말에 따르게 되면 여학생 엄마한테 행동을 멈추라고 하며 남학생의 폭력을 아까 칙칙 뿌렸지 않습니까?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폭행죄라든지 아동학대죄도 가능합니다. 학교 관계자들이 해당 교실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반 아이들을 도서실로 이제 이동을 시켰습니다. 시끄러지고 소리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남학생은 상담실로 이동을 시켜서 안정을 시켰는데 그 도서실에 이동한 아이들은 서로가 얼싸안고 울면서 눈바닥을 잃었다고 하는데 저 여성 학교에서 저렇게 행동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학교 관계자들이 와서 난동을 겨우 이제 종료를 진정을 시키면서 거기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저 여학생 엄마 순순히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이 관계자들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사람 나가더만 1층 복도, 2층 돌아다니면서 할보를 하면서 우리 딸을 찾아야 된다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모습을 본 교사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여기 있든지 교무실에 가든지 나가든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학생 엄마가 누구냐고 소리 지르고요. 교사라고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렇죠. 신고, 누가 신고를 하냐고 교사에게 반말을 계속하면서 욕설을 했다. 숫자 관련된 욕설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이는 모습처럼 아이들한테 소파에 올라가서 신을 신고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신고할 거야 뭐 난동 피우기도 하고 결국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야,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진짜 학폭 피해를 당한 그 아이의 어머니 보호자가 와서 정말 학교를 쑥대밭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저 여학생 엄마 말이죠. 자기 행동을 예견이라도 한 걸까요? 2년 전 본인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왕따 당하면 그 학교 다 부시러 갈 겁니다. 어린애 필요 없습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팰 거예요, 그냥. 두 번 다시 내 딸 못 건드리게 팰 거예요. 이제 왕따 당해서 오라 하잖아, 학교에서. 그러니까 셀파이프 들고 갈 거예요, 셀파이프. 근데 그 가해자 대면했어. 난 가자마자 너야? 너야? 너 일로 와. 이거 진짜. 고소하라 해. 하라 해. 신고하라 해. 하라 해. 너야? 이걸 이미 예견을 했네요. 네,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이 사람 지금 엄마입니다. 동네 언니가 아니고 엄마인데 여기다 대놓고 또 이제 무슨 일을 더했냐면 본인은 일진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왕따 안 당하는 법을 알려주자면 일진보다 더 또라이가 되어야 되고 깡이 있어야 된다. 뭐 얘기를 했어요. 나 일진이었기 때문에 학교도 잘 안 갔다. 하지만 학폭 가해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 딸을 건들면 이렇게 가만 안 두고 때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어떤 교육이 되고 어떤 훈육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 여성 지금 뭐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앓고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약을 안 먹으면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하는데 본인 치료와 본인 훈육부터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내 딸이 저런 경우를 당하면 당연히 심정은 이해가 가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본인도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 겁니다.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거고 본인이 라이브 방송을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 일 있고 나서도 또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또 기사 보고도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는 본인이 그 학생들한테 그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한테 아동학대를 한 결과가 됩니다. 지금 아동학대죄로 고소가 돼 있고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또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학부모들이 이제 와서 이 막 문제 제기한 사람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실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럼요. 내가 피해자니까 어떻게 해라. 이거는 마지막 지켜야 될 교권인데 그것을 어긴다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심리 상담도 지금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작진이 저 어머님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뭐 여러 루트로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건물 복도 곳곳에 동물 배설물들이 놓여 있고 계단 한 구석에는 털뭉치도 보입니다. 이 흔적들을 따라가 보니 오랜 기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한 가정집에 고양이들이 숨어 있는 모습인데요. 벌써 수년째 이 고양이들의 보호자 때문에 사입자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박 교수님 제보 사건입니다.
네, 제보자는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본인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집 앞집에 한 세입자 가족이 있는데 70대 아버님과 40대 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그 건물을 잘 관리하는 아주 좋은 그런 세대였어요. 이렇게 막 공동 경비도 걷기도 하고 건물도 관리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3년 전에 이들이 이 건물로 들어온 고양이 2마리를 집안에 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거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후부터가 문제였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순식간에 불황이 지금 30여 마리로 추정이 되는데 임신한 개체가 그 안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 냄새가 이제 겨울이라 조금 덜하긴 하지만 여름에는 1층 근처만 가도 냄새가 그냥 너무 역겨워서 이제 토가 나올 정도거든요. 세입자가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고양이 털이 돌아다닌다고 이러니까 대화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문을 두드려도 나오질 않아요. 옥상에서도 울음소리 나고 앞집에서도 막 어마어마한 그 고양이 소리가 나니까 민원 제기가 됐던 거죠. 아니 아까 분명 2마리였다고 했는데 30마리? 네, 이게 제보자에 따르면 한 2년 전부터 이 해당 집에서 정말 고양이 울음소리가 밤낮 없이 끊임없이 울렸다고 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길고양이들을 거두면서 중성화를 하지 않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이에 고양이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겁니다. 이 관리도 제대로 안 해서 집이 고양이들의 분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피해가 건물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양이들이 집 밖으로 좀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바람에 건물 복도에 배설물 또 털이 곳곳에 있다고 하고요. 한여름에는 배설물 냄새 때문에 뭐 창문을 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창문을 닫고 있어도 정말 구토가 나올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날이 추워져서 조금 악취가 그나마 덜해졌지만 고양이 울음소리가 정말 밤마다 울려서 세입자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그 집 내부 모습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애니멀 호던데 이거. 그렇죠. 이제 지난해 5월에 해당 건물로 이사 온 외국인 세입자 이때 좀 상당히 이제 이 고충을 이제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퇴근해서 오면 현관문도 못 열고 또 배설물이 있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인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유산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과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결국 이 외국인 세입자 3개월 만에 이사를 갔다고 하고요. 이 세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가 따져 물어도 이 할아버지가 주먹질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용 공간 옥상 문을 잠가놨는데 옥상 벽을 살짝 뚫어놓고 고양이 은신처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막 오가는 탓에 저 공간 통해서 오갑니다. 결국 기와 같은 게 막 떨어지기도 하고 다행히 뭐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경찰,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이 상황이 결국 나아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워서 알지만 고양이들이 막 벽 긁고 하여튼 막 타고 막 이러면서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외국인 세입자가 이사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사 가기 전에 뭔가 좀 팍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할아버지, 미안합니다. 잘 관리할게요.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양이는 우리 가족. 자, 당시 할아버지와 대치했던 그 상황 직접 보시죠. 동물 학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고양이는 우리 가족이야. 새끼 때부터 키워서 들락날락 하면서 고양이 가정이 발로 가족이라면 잘 지켜야 되잖아. 저도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런 냄새하고 이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해줬잖아. 네가 이사 와서 한국 사람이 스트레스 주려면 가라 그거야.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사는데 돌아다니지 그걸 붙들어 맬 수 있어? 붙들어 매냐고. 고양이 문 닫는 것도 싫어해. 막 문을 가져놓으면 긁어. 말이 돼요? 집에서 이렇게 키우면 돼요? 법으로 해 그럼. 내가 여기 잠 못 잤어. 말을 좀 조심하세요. 아무리 고양이가 가족이고 해도 사람이 우선이지. 그러니까요. 이제 뭐 고양이들을 키우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건 아니겠는데요. 뭐 고양이들이 문 닫으면 긁고 뭐 이렇게 문 닫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청소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세입자들은 동물 학대법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주변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도 고양이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근데 너무 냄새나고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전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니네 나라로 돌아가. 나 너 때문에 도리어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니네 나라 인도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도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뭐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받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아유, 인종차별까지 하셨. 자, 팀장님. 아유, 근데 지금까지는 세입자 간의 갈등이었는데 집주인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문제의 할아버지 때문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털 날리고 냄새나고 그러니까는 집을 빼달라고 하니까는 집을 빼달려면 전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부동산에서 내놔도 부동산에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10세대 중에 4세대가 비어 있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공동으로 수도를 내고 있는데 할아버지만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부터 수돗물이 끊긴다는 통지가 와 있는 상태고 뭐 대책이 했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 집주인 할아버지의 집주인이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제대로 키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30여 마리가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위생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 9월이죠. 동사무소에서 동물보호협회하고 현장에 나와서 고양이 입양을 시도했는데 이때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들어 누우면서 절대 아들입니다. 아들이 누우면 절대 안 된다라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실패했다고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도배하고 이런 거는 하면서 고양이 좀 딴 데 보내자는데 거절을 했는데 결국 구청에서 또 동물병원 원장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다만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고양이 뭐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행정 처분을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지금 구청의 또 미온적 태도가 조금 불만이 있어서 결국 제보자는 국민신문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네. 아휴, 참.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부부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제와 시누이가 둘도 없는 절친 사이였기 때문에 여행 내내 분위기도 화목했는데요. 하지만 몇 년 뒤 두 사람은 절친에서 원수로 돌아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자, 먼저 처제와 시누이가 절친이다. 네, 사연자 40대 여성인데요. 대학 시절에 여동생하고 함께 이제 자취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여동생의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같이 와가지고 뭐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우리 친오빠 소개받을래요? 언니 너무 좋은 분 같은데 우리 오빠도 명문대 체육학과생인데 진짜 멋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만났더니 진짜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국엔 결혼에 골인을 했고 모두가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시누이도 처제도 다 어울려서 너무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사연자 입장에서 여동생 그리고 시누이가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한 건데 자, 남편한테 약간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성 킹카긴 한데 아내만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밥 줘. 밥 먹고 싶어. 밥 달라고 하는데 습관적으로 밥 타령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 전까지는 운동선수였는데 결혼한 뒤에는 이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하다 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밥을 달라고 하는데 뭐라 했냐면 나는 하루에 한 끼는 꼭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여성도 이제 직장 다니니까 아침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은 이제 괜찮은데 저녁만큼은 꼭 신경 써줘. 그러니까 여성이 짜증은 난다 하더라도 남편을 위해서 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남편이 집안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신경 쓰고 참 훈훈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녁만큼은 꼭 이 아내가 힘들더라도 차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말이 쉬어서 하루에 한 번이지 매일같이 밥을 어떻게 차려. 네. 자, 결국 치트키를 썼어요. 네, 여성이 평소보다 퇴근이 늦어졌던 날이었는데요. 좀 장을 봐서 요리를 하기에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또 귀찮기도 해서 이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이 찜닭을 주문한 다음에 좀 이렇게 만든 것처럼 해서 올려놨는데 근데 남편이
이거 배달시켰어? 이렇게 단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개코네. 네, 그래서 여성이 그냥 오늘 좀 그냥 먹어라며 짜증을 냈고요. 남편은 지난번에도 배달 음식 시켜 먹었다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여성은 화가 나서 밥 타령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고 이 남편이 왜 언성을 높이냐 이러면서 말다툼까지 벌였고요. 근데 크게 싸우게 돼서 정말 욕설까지 오갈 정도로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됐어 그냥 배달 음식 버릴게 하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이때 이 아내의 손목을 강하게 이렇게 집어 당긴 거예요. 여성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남편의 얼굴을 꼬집으면서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때 어린 아들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좀 여성은 아이를 맡기려고 급하게 시누이를 여동생을 불렀습니다. 자, 아내가 그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했던 이 인간을 만나게 해줬던 그 여동생, 네. 여동생을 불렀어. 자, 언니 부부 집에 이제 온 여동생이 이제 요 여동생은 그 언니의 동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손목에 있는 자국을 보면서 형부라고 형부한테 뭐라 합니다. 누가 이걸 했냐? 혹시 형부가 했냐? 형부 운동하는 사람이 왜 연약한 언니를 때리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너 나가라 형부. 그걸 쫓겨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몇 시간 뒤가 더 문제예요. 왜요? 몇 시간 뒤에 도록 치는 소리 나지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옵니다. 누구? 시누이가 등장을 합니다. 야 백다혜 네가 뭔데 우리 오빠한테 나가라 마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누이도 출동했어요. 시누이도. 네, 남편이 근처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갔는데 그때 시누이도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누이가 꼬집힌 자국을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싫다는 오빠를 억지로 끌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 입장에서는 새언니에게는 좀 되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 만만한 친구한테 따졌던 거예요. 결국 여동생과 시누이는 집안에서 정말 살벌하게 말싸움을 벌였고요. 급기야 과거에 대학 시절부터 쌓여온 앙금까지 꺼냈습니다. 그때부터 네가 싫었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자, 언니 오빠 말리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자, 시누이 역할에는 박상희 교수님, 그리고 여동생 역할에는 맞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자, 그리고 샌드백 형부 역할에는 박지훈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야, 백달, 네가 뭔데 우리 오빠 보고 나가라 말아야? 나가려면 너나 나가. 야, 신고 안 한 걸 다행인 줄 알아. 어떻게 운동하는 사람이 그것도 아내를 때려. 야, 때리긴 뭘 때려. 그냥 손목 조금 잡은 거 가지고. 야, 니네 언니가 우리 오빠 핥혀가지고 우리 오빠 얼굴 퉁퉁 부었어. 어떻게 사람 얼굴이 이러냐? 상희야,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 아무튼 너 옛날부터 성격이 이상하더니 여전하구나. 다 됐고 우리 언니 당장 이혼시킬 거야. 야, 나야말로 우리 오빠 너 같은 처제에다 소개시켜주고 너무너무 속상해. 너 같은 처제는 없는 게 나. 이혼하는 게 나. 오빠 이혼해. 이혼할까? 아니, 가운데서 뭐 하신 거예요? 대본이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어? 없어야죠. 왜 뭐 없어요. 대사를 까먹으셨나 없어요. 했어. 없어요. 눈치만 보고 계시는구나, 없어요. 가운데서. 예. 자, 제가 은배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자, 지금 시누이와 여동생이 붙었어. 네. 그래서 지금 자기들 싸움이 벌어지니까 정작 이 부부는 화해했다는데 네, 배달 음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 남편도 앞으로 집밥 이런 거 밥 저녁밥 고집 안 펴겠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양가 집안 싸움이 벌인 거거든요. 여동생 시누이는 당장 이혼해야 된다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때릴 수 있냐 이런 얘기하면서 괜히 부부 싸움을 좀 크게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후회 막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화해했어. 그런데 시누이랑 여동생이 지금 싸워가지고 이 자기들이 오작교를 낳던 이 커플을 막 이혼시키려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처제와 시누이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양가에선 이혼하라는데 어떡하죠? 팀장님, 뭘 이혼을 해. 그냥 자기들끼리 화했으면 됐지. 그렇죠. 화해를 하는 많은 거. 저 같은 그런 일 없는데 만약에 처제하고 여동생이랑 싸움이 됐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처제, 즉 아내 편 쪽의 동생을 편드는 게 낫지 우리 동생이나 누나를 편들으면 평생 괴롭기 때문에 처제나 처형편을 들겠습니다. 야, 진짜 너무 짜증나겠다. 저런 오빠 두고 있으면 진짜 나 같으면 진짜 의절한다. 아이고. 팀장님 그거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은배 팀장님이 누나만 4분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누나 여동생도. 편들으면 큰일 나죠. 여동생은 미국에 사는데 예. 하나 있어요. 여자가 딸이 5명. 때문에 딸 편을 들 수가 없어. 저는 제 아내 편, 처형이나 처제 말을 듣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아, 네. 근데 왕왕 이런 커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났는데 양쪽 가족들이 이 결혼해서 이혼해 그러고 너무너무 이제 막 각자의 가족 편만 들면 정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부부는 현명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이가 좋으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를 터치하지 말아달라 얘기하시고 계시고 그게 정답이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랑을 넘어서 약간 사랑을 가장한 본인의 이슈, 본인의 감정 뭐 이런 겁니다. 소유욕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부부 문제는 우리 둘이서 알아야 할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를 터치하지 말아라. 딱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사연자 아내분 입장에서 내 여동생과 우리 시누이가 지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우리 커플을 이혼을 시키려고 한다. 네. 뭐 이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 본인들이 이혼을 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실제로 부부 간의 갈등이 법적인 또 이혼으로 가는 경우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집안 간의 다툼이 생겼을 때 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게 지금 집안 간의 다툼이 생기는 전초전까지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부부가 이 여동생이나 그 시누이, 처제죠.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무조건. 왜 얘기를 합니까? 얘기하면 안 좋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괜찮다고 하는데 2번, 3번 더 일어나면 정말 집안 간 다툼이 돼가지고 이혼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도 뭐 한 말 하시죠. 네, 저도 그냥 처제랑 그 시누이가 좀 화해를 해서 각자 좀 가족들이 화목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갱이님,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아른님,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춘식김님은 왜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그러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반장픽에서 이 청룡영화상 이 정우성 씨 참석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뭐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대로 레드카펫을 거치지 않고 시상식장으로 바로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어떤 보도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아직 이 식장에서 정우성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슬레이브.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새로운 면도로 익숙함을 밀어내다. Boys Be Slick. Slick. 미래의 전기차를 만들려면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광업 파트너, 기술 파트너, 교육, 공급망, 에너지. 만일 한 파트너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파트너는 바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중요 광물이 모두 있습니다. 연간 6만 5천 명의 스템 졸업자, 북미 최대 IT 클러스터의 하나, 완전 통합된 공급망, 북미에서 가장 청정한 전력망의 하나를 동력원으로 갖춘 곳, 온타리오 V사의 혁신 파트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오셔서 불금 함께 달려보시죠. 자,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